이날 결국 음바페 선수와 더불어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이날 PSG는 기대 득점 2.15점에 점유율 77% 슈팅 8회에 유효 슈팅 4회 빅찬스는 4회로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였는데요. 전반 초반 활발한 압박과 움직임을 보여줬고 음바페 선수 호흡을 맞추기도 했으나 음바페 선수가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반 중반 이강인 선수의 횡패스로 반대 전환하는 패스는 시야며 킥력이며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점 차로 달아나는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음바페 선수에게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전달하였고 음바페 선수가 컷백, 솔레르가 마무리하는 골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 34분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르세유 턴을 하는 등 폼이 올라온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능력은 너무 멋졌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음바페 선수가 52분 역습 장면에서 프리찬스였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지 않아 골을 넣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음단장이 강인이를 샘내는 것인지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로 나서면서 이강인이 바르콜라의 자리였던 왼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강인은 왼쪽 윙어 자리에서 잔여 시간을 모두 보냈고 PSG 합류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에 다소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부상 복귀 후 손발을 맞춰본 시간도 적었지만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는 슈팅, 드리블 성공,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가 한 차례씩 있었는데 동시에 차단 1회 그리고 리커버리 7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강인의 리커버리 기록은 센터백 마르키뉴스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수비 기여도 2위에 공격 기점 키패스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해외 팬들의 반응도 다양했는데요. 음바페는 PK로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작은 클럽 같아. 음바페 만세 PSG 만세. 이강인은 나를 감동시키고 있어. 계속 선발로 써야 해. 솔레르가 덴벨레보다 더 많은 골 넣은 거 알지? 덴벨레 심각하다 정말. 솔레르 1월 이적설도 있던데 골도 넣고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해. 올바른 위치에서 이강인은 우리에게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 윙에서 너무 고립된 것 같아. 이강인에게 공이 충분히 가질 않고 있어. 그래도 확실히 이강인이 가장 창의적인 선수인 것 같아. 저는 이강인과 함께 음바페, 덴벨레, 하키미 모두가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현지 매체의 평점을 살펴보면 프랑스 매체 레퀴프에서는 음바페, 루이스, 솔레르 골을 넣은 선수들이 7점을 받았고 이강인 선수는 6점을 받았는데요. 레퀴프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2달 만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볼을 찰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른쪽 날개에 배치되었다가 덴벨레가 들어올 때 왼쪽으로 포지션을 바꾼 이강인은 자신의 킥력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골을 위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며 음바페에게 연결한 스루 패스는 정말 훌륭했다고 평가하며 6점을 부여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음바페 7점, 하무스 4점, 이강인 선수에게 4.5점을 부여하는 등 다소 부진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솔레르 득점에 음바페 향한 패스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가벼운 인상을 주었다며 다소 아쉬운 평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스탯으로만 평점을 내는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점 7점을 받았습니다. 비티냐 선수도 7점, 브래들리 선수는 6.9점을 부여받았고 다른 선수들은 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는 브래들리 선수와 6.8점으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풀타임 출전에 패스 성공률 91%, 키패스 1회로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더욱 호흡을 맞춰가면 충분히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야, 창의적인 패스와 몸놀림이 돋보였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를 언급한 엔리케 감독인데요. 바르콜라 질문이었으나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우리는 브래들리, 이강인, 루이스 등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주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위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됩니다. 라며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를 줄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와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 선수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우리 시스템에서 이강인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8번이다 라고 말하며 부상당한 에메리 대신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윙어로도 뛸 수 있고 심지어 중앙에서 가자
9번이나 서포트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다. 마무리에 능하고 마지막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매우 유망한 선수이다. 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3대0으로 제압하며 승점 3점을 챙겼으며 다가오는 AC밀란과의 챔스 경기를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A매치 2연전에서의 맹활약에 이강인 선수를 향한 레전드들의 찬사와 현지 매체의 평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떨까요? 현지 유력 매체 레키프는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선수이며 골문 앞에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한다. 이런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유럽 주요 팀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과 같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필요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완전히 변화시킬 선수이다. 라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강인에 대한 축구인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살펴볼까요?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마케팅에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타 쿠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쿠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PSG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음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